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긍정이라는 책을 이번에 내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안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긍정이라는 책을 제가 내다 보니까 좀 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니까 나오면서 보니까 살짝 째려보면서 제가 쟤 뭐야 제가 진짜 긍정의 화신이야? 이런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변에 가까운 친척분들이나 또 뭐 특히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곤란한, 제가 예전 같으면 이 부부싸움을 할 때 욱하고 이렇게 좀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뒷사람이 당신 긍정 작가잖아. 책에 쓴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움찔.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빠는 긍정의 작가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앞으로 책 제목을 제가 어떤 걸 내야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 다 내려고 그랬거든요. 나눔, 베품, 봉사, 사랑 이런 거 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단어가 주는 파급력이 대단해서 제가 이런 걸 계속 시리즈로 내려고 했는데 이걸 자꾸 내다 보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생활을 못할 지경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부정적인 말씀이십니다. 그죠? 예. 이분은 여기 굉장히 절대 긍정에 이미 도달하신 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나 한번 나누시죠.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이죠, 다들. 예. 예,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예. 자, 예. 어떤 것 같으세요? 옆에 분들 인상이에요? 아니면 진상이에요? 인상이에요. 다들 인상입니까? 예. 그런데 우스운 사실은 자기가 긍정적이라는 거, 또 자기가 부정적이라는 거 누구만 빼고 다 알아요? 자기만. 그렇죠. 자기만 빼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가 진짜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5분. 자, 이거는 어떻게 오늘 바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집에 가셔서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여보 나왔어? 당신 나왔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안에서 와이프나 또는 남편이나 아이들이 막 뛰어나온다. 지금 이 강의 시간 마치고 가면 F4 할 때죠. 꽃남 할 때 아닌가요? 꽃남 아닌가요? 꽃남이 뭔지를 지금 모르시는, 꽃남 보고 있다고 만약에 안 나오신다. 아니면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는데 자녀들이 다 들어간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부정적인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와이프며 남편이며 아이들이며 막 뛰어나겠죠. 아빠 이제 왔어요? 오늘 또 그 역 근처에서 야매로 강의 듣고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인 거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확 들어가면 막 분위기 밝아지죠.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뒤에서 막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기업 운영하시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혹시 직원들은 지금 축제의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구나. 오늘이 바로 둘째 주 화요일이구나. 우리 사장 또 야매로 강의 들어간 날이지. 그거 듣기 안 좋아요. 예, 직원들 축제의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또 강의 들었다고, 오늘 또 긍정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얘들아 이야기 좀 하자. 아빠가 오늘 이제부터 아빠도 긍정적으로 살기로 했어. 이러면서 애를 또 불러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 하니까 애들이 아빠, 난 아빠하고 할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별로 뭐 할 이야기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우리 아이 어떻게 지내? 이러면 예, 별로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지내요. 이러면서 그래? 그럼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서 아우 오늘 강의 배우고 나서 긍정적인 대화를 좀 하려고 했더니만 애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애는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날 아휴 오늘 또 그날이네. 오늘 또 그날이야. 맨날 이상한 강의만 듣고 오면 긍정 이야기 뭐 이야기 하자 그래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이렇게 그 보면 지금 이게 그 북리슨에서 오는 거잖아요. 집에 아마 배달이 돼요. 뭐야 이거? 책을 읽지 듣냐? 북리슨 뭐냐 이거? 대표자 이름? 박창조? 뭐야 이거? 창조? 자기가 뭐 하느님이야? 뭐 이름이 왜 이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아마 충분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뭐 부정적이셨던 또 긍정적이셨던 오늘 강의 들어오셨으니까 한 가지 정도만, 좀 많이는 안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정도만 실천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 긍정, 혹시 이 책을 한번 보신 분들 계시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게 현재 그 최고 잘 나가는 이 책이던데 이걸 빨리 제껴야 되거든요, 제가. 예,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사주시길 바라고. 자, 긍정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긍정.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아까 최 대표님도 긍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긍정의 정의가 뭘까요? 사전적인 긍정의 정의. 자, 어렵나요? 자, 긍정은 이겁니다. 저를 잘 보세요. 이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긍정이.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긍정이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받아들이는 걸까요? 뭘 받아들일까? 야, 누구? 네. 자, 받아들이는 대상은 현재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대상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나나 하면요. 이거는 뭐 운명론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환경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이건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뭐 불평, 불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면. 그러면 이 환경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게 되겠죠. 사람인 이상.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의 삶이 나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낙관적인 그런 삶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긍정적인 사람 보면 항상 웃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뜻은 받아들이는 사람,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지만 그게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가 뭔지 알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이제 확실하게 긍정에 대한 뜻이 좀 머리에 박히셨죠? 아닌가요? 잡히셨죠? 예. 자, 그러면 이 긍정을 못 받아들이고 긍정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부정으로 갈 때 우리가 나타나는 폐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자기 삶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냥. 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니요, 맞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주관식입니다. 불평. 불만. 오케이. 자기 혐오. 또 이분은 긍정적인데도 부정의 세계를 꿰뚫고 계세요. 이 모든 부정의 세계를 거쳐서 넘어왔거든요. 야, 그렇습니까? 죽음의 그 선을 넘어가지고. 다음번 강의는 이분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자, 불평불만 나왔습니다. 또 딴 분. 뭐가 있을까요? 자, 원망. 예, 좋습니다. 증오. 나옵니다,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비교. 맞아요.
좌절. 좋습니다. 더 심한 거, 더 강한 거. 절망. 아, 약한데. 복수. 복수 이제. 자해. 아,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좀 자살. 저희 더 이상 강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흔히들 나타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불평, 불만 가장 일반적으로 비평, 비난, 불평, 불만. 자,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 얼굴. 자, 제가 저기 최 대표님도 있지만 못 그리는 카르툰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있고요.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딱 해보세요. 자, 저를 잘 보고요. 자, 자, 와이키키. 계속 있어야 돼요. 이건데 여기 부정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와이키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와이키키. 그리고 한 진짜 10초만 있어도 이게 떨려요. 이 근육이 아직 익숙한 게 아니야. 익숙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구 떨리고요. 특히나 제가 이런 분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은 공무원 집단에 제가 가서 3급 그리고 5급 그럼 이런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 딱 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하시지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딱 갔는데 제 앞에 앉으신 분들이 다 어떤 자세로 있나 하면 이런 표정인 거예요. 제가 얼어버린 거예요. 가서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앞이 깜깜한 거예요. 강의를 못 하겠어 진짜. 막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못 하겠는데 그래서 뭐라도 하나 웃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웃겼는데 그분들이 이래요. 웃고는 바로 이 표정으로 가버려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지금 이렇게 계세요. 거의 그리고 이렇게 웃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뭐 하나 던지면 하하 웃고 그다음 다시 또 이런 상태로 계시는데 비난과 비평을 하신 분들은 요 표정입니다. 평소에 지금 싹 보면요 앞에서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이 입술을 막 일부러 떨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요거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주무시기 전에 와이키키, 뭐 우리나라 것도 있습니다. 김치,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비난, 비평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보면, 인정하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긍정에 위배되는 사전 뜻이잖아요, 그죠? 긍정이라는 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건 또 하나. 자존심. 자존심과 자존감은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은 긍정과 관련된 거고 자존심은 부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어떤 게 차이가 뭘까?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자존감은 나는 정말 소중해. 그리고 자존심은 나 잘났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존심은 비교의 대상이 남입니다. 남. 그리고 자존감은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 없이 그냥 나는 나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교 대상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뭔가 남과 비교하려면 뭐 가지고 비교하죠? 조건.
또 좋습니다. 막 나옵니다. 능력 오케이. 정답입니다. 또 외모. 외모 좋습니다. 또 자, 배경. 이분 혼자 강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독과일을 하는 겁니까? 자, 소위 말해서 숫자와 사회에 쓰일 레벨로 표시되는, 그러니까 숫자와 지위로 표시되는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 비교 대상들은 뭐가 있죠? 좋은 집, 차, 수입,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그 성질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영속적이지 않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생기죠. 돈 많다가 돈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자존심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이게 변동될 때마다 내 감정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요. 자, 체험앤을 몰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앤을 몰고 다니면 체험앤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자존심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들은 체험맨을 타고 다니는 그 자체로 굉장히 뻑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렇게 몰고 가다가 티코 이런 게 티코 나쁜 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 기준으로 티코가 나오면 야, 뭐야? 티코 아직도 티코 타고 다니냐? 야, 저것도 차냐 저거? 진짜 또나 걔나 소나 다 차 타고 다녀요. 막 이래. 그러다가 옆에 갑자기 뭔가 부드러운 세단이 벤츠 S600 시리즈가 확 지나갑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거야. 진짜 이것도 차라고 진짜. 이건 진짜 이거 중국 짱깨차 이거. 막 그러면서 나는 기사도 없고 진짜 뭐 타고 다닐 차도 없고 막 이렇게 바뀐다고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 외모? 자,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죠. 어떡합니까? 근데 인정하고 못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데? 지금 와서. 수술해도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요. 수술해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그죠?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 일단. 외모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존심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들, 자존심에 집중하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물질 같은 것들에 동일시하기 때문에요. 불행해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불안하게 평온감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그걸 아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대하는 겁니다. 진짜 거린을 대하든 아니면 기업의 오너를 대하든 그냥 그분 그 자체로 봐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왠지 강한 사람들한테도 당당하고 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유롭게 잘 대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분은 늘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이고요. 근데 자존심에 굉장히 집중하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거죠. 막 자기보다 잘 살고 뭐 재산도 많고 이런 분들한테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자기보다 좀 못하는 분들한테는 반말하고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존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도 아주 일부지만 자존심에 집중하는 마음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괜히 그냥 위축되고요. 자기보다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그렇죠. 특히나 축복받은 몸매, 축복받은 얼굴 보면 어때요? 좀 솔직히. 찬양. 이분은 오늘 강의에서 제외하고요. 자, 딴 분들 어때요? 기분 어떤가요? 짜증납니다. 솔직하신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그분 그대로 여러분들 그분만큼 소중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그분만큼 소중한 거고요. 자꾸 소중하다는데 자꾸 웃는 분들 뭡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직장 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는 어떤 그 부정적 자기 이미지의 한 형태로 안 하려고 병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이게 안 하려고라는 말을 제일 먼저 제가 들은 게 이금용 대표가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아날로그 디지털에서 아날로그가 한국어에서 어원이 나왔다고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자, 무슨 병?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 하려고 세대는 뭔가 안 하려고 한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직장 생활에서 하다 보면 안 하려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직장에 한 분 말씀을 드리면요. 그분이 대리 때 아주 좋은 프로젝트가 본인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만 수행하면 승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해. 김대리, 이거 좀 해. 이거 요번에 정말로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야. 알지? 그러니까 이 김대리가 우리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저기 대리 나부랭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사람이 과장이 돼도 똑같은 그런 제가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과장 나부랭이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은 아마 사장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사장이 되었어도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어이 김 사장, 오늘 중국 저기 현지 법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중국 쪽 한번 개척해봐. 자네 믿는다고. 회장님, 사장 나부랭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잘리겠죠. 이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난과 비평으로 일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죠. 그죠? 그리고 40이 넘으시면 정말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게 표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이 다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강의 때 요 이야기 하는 순간 보면 다들 살짝 이렇게 막 억지로 웃으시고 이런 분들 계신데 억지로 웃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많이들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또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자, 우리 남자분들은 주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생활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여러분의 그냥 일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 기분 좋을 때는 두 잔. 전염된 것 같습니다. 놀라운 긍정의 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앉은 선생님 차례인 것 같은데요. 전염이. 자, 남자들 보통 술 마십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술 마십니다. 소주 한 잔, 두 잔, 그리고 가끔씩은 지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지하의 세계로 들어가서 축복받은 자매님들과 삶과 인생과 때로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그리고 안수기도도 하시죠. 안수기도도 하시고 또 가끔씩 헌금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가슴에 헌금도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는 또 뭘 하시죠? 나와서는 또 그 좋은 것들을 다 개어내시면서 비둘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를 도시더라고요. 오늘은 1구역, 그 다음에 다음 달은 2구역, 다음 달은 3구역. 그렇게 해서 사회에 많은 봉사와 지하경제의 활성화에 우리 남성분들은 기여를 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 교회에 가요. 자, 특정 종교 이야기는 강의의 이걸 위해서 제가 자, 여성분들 솔직히 자기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수다. 미장원, 수다. 수다 한번 친구들 만나면 몇 시간 정도 하시죠? 어우, 양호하시네요. 어떤 분도 보니까 날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8시간. 8시간 정도 수다 뜨시고. 집에 가셔서 또 전화하고. 수다 끝났는데 다음에 또 만나고. 그죠? 여성분들은 수다로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푸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우리가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나타나는 건데, 자,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깨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스텝 1. 스텝 1. 스텝 1은 자기 인식 단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뭔가 하면 자기가 부정적으로 살면 살수록 세상과 더 고립되고 더 부정의 늪에 빠진다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부정적으로 살면 안 되겠어. 이대로 살다가는 완전히 내 인생 망정하겠어. 아, 이제는 진짜 나도 이렇게 살기 싫어. 막 심지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요.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거울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이 이제는 싫다. 이런 내 자신이 싫다. 이제는 좀 밝게 살아야겠다. 그런 인식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종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내 탓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을 다 남 탓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면 우리 참 편하죠. 그냥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거기 뭐 약품 탓으로 돌리고, 그죠? 그리고 뭐 그죠? 체질이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도대체 다 그런 체질이 있나요? 그 사람 과연 물밖에 안 먹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양푼에 밥 비벼서 먹고 이렇게 했거든. 근데 그거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억 안 하고 물만 마셨던 그 기억만. 그러면서 부모 원망하고, 부모님, 엄마 때문이잖아. 나 이 저주받은 몸매는 엄마 때문이야. 뭐 이렇게 세상 탓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남자분들 금연, 특히나 거의 대부분 보면 신문에 보면 남자들은 금연, 여자들은 다이어트 같아요. 그게 목숨을 걸 만큼 도전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것도 남 탓 돌리죠, 그죠? 아, 진짜 상사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직장만 안 다녀도 담배 끊을 건데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자, 남 탓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자기 마음은 편해요. 그런데 바뀌질 않는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그렇지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린다. 아유, 우리 이쁜이 2달 동안 다이어트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구나. 이러면 네, 어머님,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사실 어머니 몰래 고추장에 양푼에 밥 비벼 먹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말 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이 양심이 난 도대체 뭐야? 살 하나도 못 빼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 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마음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내 다시는 이런 소리 안 듣는다. 정말로 나는 다시는 이런 소리 안 듣는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요. 담배도 마찬가지. 어이, 누구누구 아빠 금연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며칠 됐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여보,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굉장히 열받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오늘 꼭 피워야 돼서 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그러면 그렇지. 당신 뭐 일주일이나 넘기겠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 남자가 담배 하나도 못 끊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마음이 좀 쨍하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그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쳐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바꾼다. 양심이 털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 지금 단계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내 탓으로 돌리시면 분명히 많은 부분 바뀐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점점 부정적인 늪에 빠진다는 자기인식.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들을 내 탓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아까 앞서 말한 긍정의 어떤 정의와도 관련됩니다. 자, 뭔가 하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그죠?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20대 때 몸매가 장난 아니셨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장난이 심하잖아요. 예, 그렇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 딴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해하시죠? 오늘 긍정이니까 예,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중에 저한테 또 이렇게 오늘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집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정말 몸매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장난이 너무 심합니다. 도저히 우리 집사람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하의 세계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는 축복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축복받은 분들 찾아서 자꾸 가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모님들의 뱃살 하나하나에 얽힌 그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함께 공유할 그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죠? 함께 집을 장만, 함께 애들을 교육시켰던 그 일들, 그 소중한 추억들이거든요. 뱃살 하나하나를 우리 인생의 한편의 추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뱃살들이 푸근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못 받아들이면 정말 못 받아들이는 거에서 큰 병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한 분 이야기인데요. 심리 상담가, 정신과 의사네요. 예, 정신과 의사신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게 우울증의 단계를 훨씬 지나버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요, 어떤 여성분인데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날린대요. 계속 이렇게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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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웃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땅이 꺼져라 이렇게 울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에 들어간 겁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부인한테 이혼 소송, 이혼하면 무슨 서류가 있나 봐요. 그거를 부인한테 준 거예요. 도장 찍으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은 너무나도 집안에 헌신적이었고 어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딱 받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이게 믿었던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길로 바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래요. 그게 이제 날리는 게 이혼 서류장, 그게 그런 의미래요. 그런 분들, 심하게는. 근데 심하든 심하지 않든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렇게 병이 걸리신 거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내면에 정말로 어떻게 하더라도 도저히 변화 못 시키는 것들 한 가지 정도 만약에 있다면 오늘 가시면서 한번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한번 마음만 먹어주셔도 분명히
그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에서 많이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가지 부정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극에 대한 반응은 온전히 내 몫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자극과 환경에 대한 반응은 온전히 내 몫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인들, 우리 정기들 보면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 성공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위인들 정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실패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환경,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한 역사예요. 그리고 그 양반들이 정말로 위인으로서 위대해 보였던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잘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내면에 무슨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원망하면서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 몫이라는 거죠. 제 아는 분 중에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그분은 지금 꽤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요. 그분이 아버님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술만 드시고 매일 술 드시고 자녀를 패고 그다음에 엄마를 패고 막 그러시는 분이었대요. 아주 매일 그냥 막. 그래서 엄마는 밖으로 나가버리시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형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답니다. 형이 공부를 잘했는데 그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형이 삐뚤어지기 시작했고요. 자기도 이제 하도 아버지가 계속 때리고 막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죽으려고 아예 큰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아예 죽으려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정말로 뛰어들려고 인천 앞바다에 딱 뛰어들려고 했는데 물이 너무 더러웠대요. 예, 진짜입니다. 예, 그분 말씀을 해요. 물에 기름이 있어가지고 이왕 죽는 거 좀 깨끗한 바다에서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참 희한한 일인데 이왕 죽는 건데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죽어본 분들은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한다네요. 자, 그래서 도저히 이 바다에는 내가 이렇게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순간 뭐가 딱 들었냐면 야, 이렇게 죽을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뚜벅뚜벅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또 그날 또 술 드시고 야, 이 새끼야 너 어디 갔다 와? 밥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갔다 와? 이러면서 하는데 얘가 탁 잡았대, 아버지 팔을. 아버지, 저 오늘 죽으러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놓고 막 엉엉 우시면서 또 술을 드시더래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이분은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산다. 정말로.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거는 무조건 반대로 한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안 산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로 소중한 가정을 이끌고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잘 극복하고 남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상처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상처가 많아서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잘 치료만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이의 상처를 보담아주고 더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갔고요. 그분이 저희한테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 일요일 저희 형님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형님 이제 별이 12개입니다. 12개. 그래서 큰 집에 저희 가족들이랑 가서 저희 형님 면회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형은 그때부터 아빠 때문에 내가 공부 잘하던 형이었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극과 극의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개개인마다 다 사정은 다르시겠지만 정말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걸 감사로 여기고 성장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또 더 좋은 환경이었다고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부정적 자기 이미지에서 긍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단계로 좀 가고 있는데요. 제가 책 중간에도 잠깐 동굴 이야기 책 읽어보시면 안에 동굴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굴 이야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어떤 소모임에서 이런 컨셉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잠깐 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간에 넣은 건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아까 전에 이제 가정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 내면에 아이가 한 명씩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특정 부분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있거든요. 그거를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그 아이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릴 때 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부분은 어떤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좀 교육 환경 탓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움찔하잖아요. 그 상태로 애들이 이렇게 얼어버려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아까 말한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분노의 아이일 수도 있고요. 분노의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열등감의 아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좌절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각 아이들이 취약한 아이들이 하나 정도씩은 다 여러분들 내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게 완벽하게 없다. 나는 아이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어른이야 이제. 그런데 정말로 깊게 호흡을 하시고 내면을 뒤돌아보시면 분명히 그런 어떤 상처 그리고 상처받은 아이로 자라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전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어떤 형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때문에 니 도대체 뭐야? 너 형 봐라, 너 형 봐. 놀면서 해도 전교 1등이다. 너 이거밖에 못해? 움츠리는 거죠.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자존심에 집중하게끔 애를 모델링한 거예요. 성적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성적이 나쁘면 우리 성적 어떻게 나왔어? 30점, 20점, 10점. 야, 10점, 20점, 30점. 그렇구나. 그렇지만 성적이 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너는 소중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이왕이면 너의 주어진 환경에서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혹시 열심히 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애가 예, 아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면 그럼 됐다. 너 열심히 했으면 됐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애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그죠? 그 공부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 너 형 봐라. 근데 이게 뭐냐? 그죠? 요즘은 그 완전 비교 대상이 딱 있잖아요. 뭐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대단한 녀석이에요. 걔는 뭐 얼굴도 잘생겼죠. 성격도 좋아. 성적은 거의 95점 이상이죠. 명문대는 또 맡아가면서. 전국에 엄친아들이 각 집마다 한 명씩 있는 걸 보면 거의 엄친아들이 한 1000만 명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딱 한 명인데 그 걔를 가지고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퍼펙트한 그 F4와 같은 그런 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친아를 가지고 그냥 이상적인 인물을 가지고 얘의 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거거든. 왜냐하면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거의 하느님 위치를 갖다 놓고 우리를 가지고 모욕하는 거예요. 엄마 아는 사람 중에 하느님이라고 있거든.
좀 닮아라, 닮아. 어? 전지전능하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 얘. 이런 꼴이에요. 애들 보고 어떡하라고. 왜? 그럼 애들이, 그죠? 가상의 인물 때문에 자기 성적으로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아, 엄마는 내 성적으로 나를 동일시하는구나. 엄마는 내 성적으로 동일시하는구나. 그렇게 애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얼어 있어요. 예, 맞아, 그죠? 맞아. 역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저쪽으로. 자, 맞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지만 뽑으면 애들 중에도 또 덤덤한 애들도 있어요. 아무리 엄친아 야기해도 뭐 그냥 이런 애들이 오히려 좋아.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심각한 애들.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형하고 아빠 죽여버릴 거야, 진짜. 형하고 아빠 죽여버릴 거야. 진짜.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해 주지도 않고 형만 죽여버리면 내가 아빠한테 인정받겠지. 근데 그 마음 들면서 엄청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애가 죄의식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른이 돼가지고요, 자기 상사가 자기 아빠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사하고가 껄끄러운 거야. 괜히 상사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괜찮은데 예전에 아버지의 모습이 상사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상사가 뭐 그러면 이렇게 움찔. 그러니까 속에서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해도 다 알거든요. 이렇게 움찔. 그리고 이 사람이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아빠의 모습으로 얘를 대하는 거예요. 어? 너 이따위로밖에 못해? 어? 고작 했다는 게 이거야? 김대리 봐, 김대리. 야, 퍼펙트하잖아. 엄친아야. 너 뭐니? 이 밤샘 했다는 게 이거야? 이렇게 막 관계에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천은 제가 뒷부분에 이야기를 할게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그냥 눈을 감고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기를 한번 이렇게 안아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눈을 감으시고 자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나는 내가 참 좋다. 좀 따라 해보세요. 자,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좋다. 이걸 자주 해주십시오. 자, 뭐 여기 앞에 남성분들은 이러고 계시네요. 자, 이렇게 이거 자주 해주시면 오늘 혹시 자기를 처음 알아보신 분 계시죠? 근데 의외로 따뜻합니다. 정말 포근해요. 근데 우리가 늘 남들 앞에 안아두려고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정작 제일 먼저 안아줘야 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고요. 뭐 좀 진중하게 그렇게 이제 호흡하시면서 자기 예전에 어린 아이를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 울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상처가 많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어때요? 참 쉽죠? 네, 참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마음에 관련돼서 한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분들. 자, 정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아까 그 엄친아처럼 자녀를 절대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와 단지 관계를 맺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배로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를 낳았지만 여러분의 아이는 절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꾸는 그 꿈은요, 여러분의 그 생각 너머에 있어요. 그거는 그 아이들의 몫이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특히나 엄마들이 제가 분당 근처에 사는데 거의 90% 이상의 엄마들이요, 동일시의 대상을 차나 뭐 아파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식, 엄마의 자기의 동일시의 대상을 자식으로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성적이 좋은데 엄마가 기가 살아요. 그리고 자식이 성적이 나쁘면 엄마가 기가 확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룩하지 못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한, 혼자 서지 못한 그것을 자식한테 다 투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 과외시킨다고 아낄 거 아껴가면서 얼마나 너 뒷바라지했는 줄 알아? 근데 너는 뭐가 불만이야? 엄마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정말 감사해야 된다, 너. 정말 우리 집이 형편해. 우리 집이 형편해. 정말 이렇게 과외까지 시키는 거 감지덕지한 줄 알아. 어디서 말대꾸야? 이렇게 하신 경험 있죠? 그죠? 많아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그러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집 형편에 이렇게 과외를 시켜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보니 이제 알겠네요. 우리 집 형편이 참 어려운 걸 이제 알겠고 오늘부터라도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엄친아로 거듭나겠습니다. 어머니 믿어주십시오. 어머니가 오늘 들은 그 야매 강의 위력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강호 박사 화이팅! 이렇게 할 것 같으세요? No. 애가 커가잖아요. 참. 엄마, 나 진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나 진짜 꼭 이야기하겠다. 엄마는 엄마 인생이나 좀 똑바로 살아. 그게 뭔데?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나 원래 공부 좋아했는데 나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야. 엄마 인생 한번 뒤돌아봐. 맨날 꽃남 보면서 침이나 질질 흘리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깝깝하죠. 막 깝깝한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인생 허물어집니다. 그런 분이 실제로 제 회원님들 중에 계셔가지고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인생이 없었고요. 모든 걸 남편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마움을 전혀 몰라. 자기 인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완전히 이렇게 다리에 힘이 축 빠지면서 그대로 풀썩. 내가 이제 50 다 돼 가는데 내가 진짜 결혼하고 내 인생 없이 남편이나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내가 온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 찾아가죠. 여보, 나 진짜 다리가 떨려서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 여보. 여보, 우리 우리 처대가 나한테 이런 소리 한다? 남편이 뭐 어떡합니까? 아니, 뭐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사실 나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당신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돼. 이렇게 하죠. 이 긍정책을 사시고, 긍정책을 열심히 보고 계시고, 꽃나무를 안 보시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 애가 놀랄 거 아니에요. 이분이 확실히 다른데.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엄마의 일을 찾아서,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의 인생, 엄마의 길을 찾아서 가면요. 자식들이 따라합니다. 와, 그러면서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육은 여러분은 어머님들 자체가 그 존재, 현재의 그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멋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어떤 긍정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실천 부분이 있는데 실천 부분은 제가 좀 빠르게 요점 정리해서 시간상 요점 정리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이 뭔가 하면 긍정 선언문을 작성하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긍정자로 선언하는 문장을 적어가지고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 8월부터 하는 건데요. 제가 그런 문장을 제가 여기다 적고 매일매일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 어떻게 적으시면 되나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내면의 아이를 관찰했을 때 나는 관계성에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의 자기 이미지 중에 이러한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위축되어 있다면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문장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긍정자로 거듭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일매일 되뇌일 수 있는 겁니다. 말의 힘이거든요. 말의 힘. 말의 힘을 적극적으로 빌리자는 거고요. 제가 샘플로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면 제가 이제 긍정에 대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네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아름답고 눈부신 현존 그 자체이며 평온, 긍정, 행복, 사랑의 마음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문장. 그러니까 긍정에 대한 문장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긍정 선언문이라는 거를 일단 작성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특히나 부정적인 분들은 하루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90일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세포가 완전히 탈바꿈할 때까지가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부터 석 달 동안, 그러니까 3월 달부터 3, 4, 5월 달까지는 무조건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될 겁니다. 습관이 붙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쭉 하시면 정말로 많이 바뀝니다. 거의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평상시의 말 습관을 관찰하고 그 말 습관을 기록해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습관들을 좀 기록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말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그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러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요거는 잠재의식 성취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그 사람이 굉장히 기쁘게 죽지 못해서 삽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Beautiful life. 죽지 못해서 살아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돈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단어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요즘 형편 좀 어떠세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이스? No. 온 사방에 비천지입니다. 온 사방에 비천지.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온 사방에 비천지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 점점점 자기가 온 사방에 빚이 있는 그 상태를 바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박사님, 사실은 은행에 빚도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제가 돈이 많다고 하면 친구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저는 은행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 대가로 은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은행과 저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알아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러면 나도 기분 좋고 돈이 있다 그러면 돈 빌려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이에 또 안 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행과 저는 굳건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 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 표현들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습관들이.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로 긍정성 논문을 읽으시고 두 번째 이 부정적인 말 습관을 관찰하는 것을 조금 같이 비행을 해 보십시오. 그럼 많이 바뀝니다. 좀 더 빨리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 좀 그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박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감사할 거를 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적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 감사한 거. 박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진짜 1, 2%예요. 근데 우리는 그 1, 2%를 100%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모든 게 감사할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보니까 다들 사지 멀쩡하게 태어나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자녀, 아까 이야기했죠.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나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마라톤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자폐아를 둔 그 엄마, 김미숙이었나요? 김미숙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폐아들을 둔 엄마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저 애들 죽고 나서 딱 하루만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고 난 뒤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저 애들을 생각하면 제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감사할 거 천지예요. 오늘 저를 보게 된 것도 감사할 일 맞죠? 네. 예, 제가 여러분들 선생님들 보게 된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 중이긴 하지만 제가 약간 잊어버렸는데 저와의 관계,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쭉 돌아가면서 저는 여러분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싶거든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리시고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온 세상에 무궁무진합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쓴 랜디 포시 교수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양반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요. 몇 개월밖에 못 사는 몸으로 아예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그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나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 때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시한부 인생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셔가지고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다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교통사고로 바로 죽었다면 이렇게 가족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제 남은 인생을 정리하고 또 저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준 신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찾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관찰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점점 더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갔던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댁으로 돌아가실 때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름달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보세요. 평상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가셨죠.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술이자 기적이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감사의 민감도가 증가하다 보면 새소리, 새가 막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다음에 길 가다 핀 꽃들에게도 그러면서 감사의 민감도가 증가한 사람들은 새나 꽃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나리 폈구나. 너무 아름답다 얘야. 그 다음에 새도
너 새소리 참 아름답구나. 그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한다는 데 있죠. 근데 정말로 감사를 증가시키다 보면 정말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계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감사하듯이 감사 노트를 절개하시면 정말로 좀 더 비약적으로 긍정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8개월 정도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좋아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매일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가지고 이거 읽기 전에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천천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번 깊은 호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랄 만한 효과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서 머리의 생각들을 비워나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그 혼란스러웠던 그 보통 에고라고 그러거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의 아이는 이 장난감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 장난감을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이거는 내 거거든요. 내가 아니라 내 거예요. 그런데 내 거를 누가 이렇게 부러뜨렸다. 아니면 누가 빼앗아갔다 그러면 애가 자기가 부러진 것처럼, 자기가 없어진 것처럼 상실감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요, 저게 내 건지 난지도 모르는 상태로 갑니다. 뭐 일례로 여러분들 차에 기스를 제가 쫙 냈어요. 내 마음에 기스 난 것 같죠?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느끼고 있는 그 감정들, 그것들도 여러분의 장난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든 장난감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요, 호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인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감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있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비어있는 공간은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새들과 소통이 안 되고 꽃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자질구레한 감정들, 뭐가 중요한지,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에서. 근데 이런 감정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뭐 그냥 바쁜 거예요. 근데 바쁘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근데 호흡을 하게 되면요, 신기한 게 이게 비워집니다. 이게 이게 내가 아니라 내 거라는 거, 내 장난감이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을 비워내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처럼 아까 전에 마치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듯이,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게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대상이다라는 마음이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호흡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이게 긍정으로 가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게 비워지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취미가 맞으시는 분들은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그렇게 점점 자기를 비우고 긍정의 세계로 더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긍정자와 주로 교류를 확대하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돌려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 저와의 교류를 확대하십시오. 네이버에 닥터안이라고 치시면 제 사이트가 들어옵니다. 거기 가시면 닥터안과의 대화라는 곳에 글을 남기시면 저와 긍정의 세계로 입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적으로 코칭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회원가입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긍정자와의 교류를 확대하라는 것. 제가 오늘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정리 차원에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뭘 이야기했나 하면 부정적으로 살면 이제 안 되겠구나. 나는 점점점 부정의 세계로 더 빠지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자각이 처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자,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변화로 행동이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절대로 내가 아무리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그냥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극과 환경에 대한 반응은 온전히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잠재되어 있는 상처받은 아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라. 치료 방법은 가르쳐 드렸죠. 그죠? 네. 예, 이거. 예, 그래서 5가지 정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첫 번째, 긍정 선언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는 긍정자로 거듭나 있음을 온 세상에 천명하라는 거. 두 번째는 부정 습관, 그러니까 긍정 습관표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말 습관으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거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감사 노트를 하나 또 해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자꾸 적어 나가 보세요. 나중에는 감사할 일이 이만큼 많아요. 이만큼. 그래서 감사 노트. 그리고 좀 더 좀 깊게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절대 긍정의 경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긍정자와 교류를 확대하라.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뭐 이름이나 이메일, 전화번호 적으시면, 그리고 실제로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저와 교류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 제 강의가 유익했나요? 네. 네, 오늘 제가 이뤄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야매로 강의를 들었지만 이게 여러분들 삶에 하나의 즐거운 하나의 추억,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긍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